자, 오늘은 주제 59, 현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는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어떤 경제 성장을 보자면 우리는 이때 전쟁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켰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원조 경제라고 합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당시 미국의 잉여 농산물, 그러니까 미국에 많이 남았던 농산물을 원조, 무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걸로 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여온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뭐냐? 바로 밀가루, 면화, 설탕이에요. 즉 밀가루, 면화, 설탕.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색이죠?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의 흰색 산업이라고 해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바탕으로 한 주요 산업이 발전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조금씩 공장도 돌리고 경제가 성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1962년에서 71년, 그러니까 1, 2차 경제 성장 계획에서는 조금 경공업 위주의 어떤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당장 우리가 어떤 배나 자동차나 무언 이런 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건 아주 값싼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벼운 어떤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신발, 옷, 가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공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벼운 물건들, 신발, 옷, 가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외국에 빨리빨리 수출하게 되면서 나라가 조금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경부고속국도라고 하는 도로도 만들게 되고요. 조금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조금 성장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가벼운 물건 말고 조금 더 큰 배, 선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까? 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무겁죠. 그런 것들을 바로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도 외국에 뭔가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도움만 받고 그랬던 나라인데 뭔가 이때는 수출액의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되고 와, 우리가 이제는 수출도 하는 나라로 경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수했던 정책이 바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에요. 저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력, 아주 값싼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월급을 아주 조금 주고 사람들을 많이 일하게 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농산물들을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리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농민들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확한 쌀을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외국의 물건을 파는 것에 너무나도 의존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 어떤 경제 성장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장의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기업 위주로 나라에서 미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70년에는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라고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의 요구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게 해주세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건 너무 많아요. 라는 요구예요. 지금 들어보면은 어떻게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어? 15시간 이상을 일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노동자를 어떤 임금을 싸게 주고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로기준법,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법조차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법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청년 전태일이 결국 분신 자살을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어떤 노력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때 50년대부터 어떤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1980년에는 삼저 호황이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세 가지가 낮았다라는 건데 뭐가 낮았냐면 석유 가격이 낮았고 그리고 이자, 금리가 낮았고 달러의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외국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석유가 싸니까 석유를 막 써서 공장을 막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공장을 돌리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1997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부작용이 너무 해외 외국 수출에만 의존을 했고 이런 삼저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나라의 외환 보유가 없어지게 돼요.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필요한 달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즉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우리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우리 사실 다른 나라랑 거래할 돈이 없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거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왜 금을 모으냐? 금은 전 세계에서 화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두 제출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빨리 4년 만에 IMF 국제통화기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고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토리북에 있는 134쪽과 135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1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바르게 연결해야 되는데요. 1970년대 정부가 고수한 정책은 바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입니다. 1960년대에 주로 육성된 공업은 바로 무거운 공업이 아닌 가벼운 공업인 경공업입니다. 3번, 미국의 원조물자를 활용해 발달된 산업은 바로 삼백산업입니다. 미국의 인연농산물이었던 밀가루, 설탕, 면화가 들어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자, 그리고 135쪽 들어갈 말을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1번, 가로는 석유의 가격, 금리, 달러의 가치가 낮게 유지되어 발생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저 호황이죠. 이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부작용이 여기 나타났다고 했어요. 즉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은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빈칸 모두 채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단원인 통일 의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